네, 10년물 채권금리 좀 살펴볼게요. 미국의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경제 지표 다시 경고 신호를 보내다. 연준이 신뢰하고 있대.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데 가장 신뢰하는 채권 수익률 곡선이 다시 역전 인버전. 우리 이거 강의 많이 했었지. 인버전 즉 투자 교육에서 여기서 말했지. 불금리 곡선, 배열 금리 곡선, 인버전 곡선. 아니 여기 안에 들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역전. 스프티닝, 블리티닝, 아니 플래티닝, 인버전. 이게 역전이거든. 네, 채권 수익률 곡선이 다시금 역전, 인버전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개월물 국채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현상. 근데 진짜 낮아졌던데? 아니 지금 이걸 봤는데 낮아졌어. 잠깐만 이렇게 볼까? 어디 있냐? 10년을 이거 클릭하면 있을걸? 그렇지.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낮아졌냐면 좀 확대해볼까? 예, 여기에 3개월물이 있잖아. 여기 10년물이 있거든? 근데 10년물에 지금 금리가 4.256이잖아. 3개월은 4.3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금리가 높잖아. 그치? 4.32. 3하고 2하고 비교해봐. 그치? 그 10년물이 더 채권금리가 낮아. 통상적으로 이제 장기 채권금리가 더 높지. 그렇잖아요. 장기 채권금리가 더 높지 않나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단기 채권금리가 더 높잖아. 초단기. 3개월물, 1개월물. 그치? 물론 2년물까지는 아니야. 2년물보다는 10년물이 더 높긴 해. 그치? 10년물이 지금 4.256이니까 2년물보다는 더 높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년물하고 10년물의 금리 차이를 보잖아. 근데 지금 저 내용에서 보고 있는 거는 3개월하고 1개월, 3개월물하고 비교하는 거야. 10년물 요걸. 근데 보시다시피 다르잖아. 그치? 2년물은 10년물보다 금리가 낮은데 3개월물은 10년물보다 더 금리가 높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뭔가 시그널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지. 요 시그널 요거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개월물 국채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과거 이 지표는 경기 침체를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정확히 예측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결론은 그거죠. 뭐 이렇게 좀 역전금리, 인버전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인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 상반기는 엔비디아 때문이라도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근데 이제 주식은 미래 가치가 선반이 되는 거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물 경제는 괜찮다니까요. 미국은. 그래서 실물 경제 관점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아, 미국 경제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미래 가치를 보는 거잖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기대만큼 성장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국채 수익률 곡선 역전 인버티드 일드 커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쵸? 금리가.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를 보유하는데 근데 지금은 높잖아. 투자자는 장기 국채를 보유하는 데 대한 보상을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인버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상태.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높잖아. 이게 인버전. 역전이 경기 침체 신호인 이유. 장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국채를 대량 매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10년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고서 투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불안정하다는 거야. 근데 불안정한 지표가 나오긴 하지. 최근에 뭐 지수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잖아.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어요? 물론 뭐 이게 계속 빠지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만 보셔도 뭐 시장의 흐름을 아실 거야. 폭락이잖아, 그치? 비트코인은 뭐 기초 자체에 뭐 있나? 그냥 유동성 자금이지. 그냥 갖다다 붙이는 게 테마인 것 뿐인 거지. 정책적 테마. 근데 이제 정책적 테마는 한계가 있잖아. 어차피 사람은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여하튼 간에. 그래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지금 3개월보다 10년물이 더 하락했잖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국채를 대량 매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준이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 2000년 초반 IT 버블 붕괴 전, 2007년에서 2008년 글로벌 위기 전, 2019년 경기 둔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과거에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기록이 많습니다. 요게 그런 사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버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 국채 시장의 상황. 이제 그러다가 이게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3개월물, 1개월물 이렇게 되잖아. 10년물하고. 근데 이게 심하게 되면 이제 2년물하고도 역전된다. 그래서 2년물하고 역전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 그래서 저거 3개월물은 시그널로 보고 있는 거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개월물 국채보다 낮아짐. 10년물은 4.25%, 3개월물은 4.3%. 아까 그렇게 보셨죠. 10년물과 2년물 수익률 격차도 0.18%로 감소하고 있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플래트닝 관점이죠. 평평해지는 관점. 스프레드가 나지 않고. 시장 반응 채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며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이는 금리가 더 낮아지고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선은 요거는 요 내용은 아시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시장 반응. 뭐 우선은 가장 큰 이슈는 관세죠. 근데 그다음에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여기는 그냥 키포인트만 이야기할게요. 하도 똑같은 이야기 했으니까. 요거 투자자의 불안 요소. 관세 정책이 물가를 상승시켜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기대감이 낮았죠. 오히려 지금 재정을 줄이고 있지.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 자금이 줄어드는 거잖아. 여러분도 아시지? 정부에서 유동성 자금을 축소시키면 이건 되게 위험한 거야. 이건 시장에 되게 안 좋게 반응하지. 왜냐면 승수 효과가 어디서만 발생해? 정부 지출에서만 발생하잖아. 승수 효과가. 기업이 캐펙스를 늘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파급력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정부에서 재정을 이렇게 재정 지출을 축소하게 되면은 이건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미국 부채 증가와 근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야. 일론 머스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당분간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채 증가와 재정 적자 문제 심화 뭐 이런 이야기는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좀 알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최근에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장기 국채를 선호하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TMF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 아마 TMF 계속 올라갈 걸? 아니 계속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승이 좀 예상되긴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그거야 뭐 잔파동이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서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소비자 심리 악화, 기업 투자 둔화, 고용시장 압박 가능성, 경기 연착륙 가능성도 있음. 현재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 아니 그래서 미국 경제 좋다니까? 나쁘지 않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 좀 다른 관점이 있는 거지. 연준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면 경기 침체 없이도 경제 성장률 둔화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중한 접근보다는 올바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신중한 접근은 약간 보수적으로 약간 머뭇거리는 거잖아. 투자할 때는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물량이라는 거 아시죠? 물량이 있어야지 내가 리턴 금액이 있는 거지. 물량 없이 그냥 신중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 행위가 없는 거잖아. 예, 최근에 올라오죠. TMF. 아무것도 안 하고 행위도 없고, 예, 그러면은 얻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뭔가 얻으려고 투자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이 중요한 거지, 신중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중한 생각과 올바른 생각은 좀 다르지. 신중한 생각은 그냥 멈춰 있는 거잖아. 관망하면서. 올바른 생각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노력을 한다는 거지. 노력한 사람하고 노력 안 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하지만 아직 경기 침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건 경제학적 관점이야. 경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과거 기록을 보면 수익률 곡선 역전 후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있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채권 시장 강세. 안전 자산 선호 증가. 그래서 장기 국채 및 금 등의 자산의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지.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까 보셨잖아. 주시장 변동성 확대 예상. 방어적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방어적 투자 전략도 필요하긴 하지.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기술주, 소비재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 추가적인 관세 정책. 근데 문제는 이제 관세예요. 예. 이게 오늘 그 유럽의 관세 부가 25%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발표됐잖아. 그치? 근데 그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고 실천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충격이 달라지지. 추가적인 관세 정책 발표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글로벌 경제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가장 무서운 거냐면은 이제 그동안은 당분간은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지. 3월달에 통화정책회의가 있긴 한데 안 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한다 했다. 그럼 그건 끝난 거야. 예, 그거는 이제 게임 끝. 예, 게임 끝입니다. 했다. 인하했다. 게임 끝이에요. 예. 더 이상 이제 언급할 수준도 안 된다. 더 이상 뭐 거선 이제 분석의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은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인하했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게임 셋이요. 예. 그 얘기는 언급할 수준도 아니야. 미리미리 채권금리하고 경제지표를 예의주시해야 돼. 관세하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채권금리에 대해서는.